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 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못에 걸린 단장을 떼어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향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군 앞까지 나간 아들은 혹은 자기의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들의 대답 소리가 자기의 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그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 아버니는 이번에는 중군 밖에까지 들릴 목소리를 내었다. 일찍거니? 들어오너라.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성북문인 사화의 주인공은 박태원입니다. 필명 구보로 잘 알려진 박태원은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을 서울에서 보냈습니다. 학창시절 이미 박태원은 1926년 조선문단의 시 두님이 가작으로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초기 필명은 박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리키, 툴게네프, 톨스토이, 그리고 모파상 등의 서양 문학에 빠졌던 박태원은 이후 영문학의 뜻을 두고 1929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호세이 법정대학 예과에 다닙니다. 하지만 이듬해에 중퇴하면서 일본에서 귀국하여 193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설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쓰던 필명은 봉보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박태원이라는 인물이 문단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의 나이가 25살이었던 1933년 구인회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구인회는 이상, 이태준, 정지용, 김기능, 이효석 등의 문학 봉인들의 모임으로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와 구별되는 새로운 문학 세력으로 떠오릅니다. 구인회는 당시 실험적인 기법과 문장을 문학의 본령으로 내세워 기교파 또는 예술파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구인회에서 박태원은 1936년 시와 소설에 박난장 주인이라는 독특한 소설을 발표합니다. 박난장 주인은 마침표 없이 한 개의 문장으로만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글자 수 5558자, 받침표가 없는 이 소설은 1930년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 예술인의 좌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지는 다 치여 있어도 역시 여자의 소행인 듯 싶은 그 찢어지고 부러지고 한 틈으로 너무나 역력히 보여 박난장의 젊은 주인은 좀 더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의 다름질을 쳐서 그곳을 떠나며 문득 황혼의 가을 벌판 위에서 자기 혼자로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는 고독을 그는 그의 전신에 느끼고 소설 박난장 주인은 약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험적인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불립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생활한 박태원은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자전적인 소설들을 집필해 나갔습니다. 그가 집필한 청변 풍경은 약 1년간 청계천변 주변 주민 30여 명의 일상사를 다루는 개별, 사파 형식의 소설로 임화와 같은 당대 평론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그는 근대와 시기 서울과 서울에 사는 이들의 삶을 다룬 작품들을 다수 집필합니다. 성탄제, 골무가는 그 중에서도 카페 여급, 도시빈민 등 도시 소시민의 삶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특히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은 정성에 사는 한 소설가의 반복되는 일상 중 하루를 포착하여 다룬 작품으로 식민지 시기, 변해가는 당대 현실에서 적응하지 못한 채 후계자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한 지식인 작가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 구보시의 일상은 할 일 없이 경성을 배회하는 것입니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길을 따라 광교로 걸어가며 생각에 빠집니다. 천변길이란 지금의 청계천으로 종로구와 중구 사이를 가르는 하천을 의미합니다. 구보씨는 전차선로를 2번 횡단해 화신상회를 찾아갑니다. 화신상회는 1931년 박홍식이 설립한 백화점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살던 박태원이 성북구에 이사온 것은 1940년 그의 나이 32세 무렵입니다. 그는 성북구 분암동 487-22번지에 땅을 마련해 집을 지어 이사합니다. 그는 성북구에서의 체험담을 기반으로 소설 창작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도남동에서 겪은 일을 기반으로 그는 소설, 우모, 투도, 재가를 발표합니다. 이 소설들은 모두 일제 말기의 작가의 내면 갈등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보의 자화상 3부작으로 불립니다. 일제의 지배와 급격한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혼란스러웠던 1930년대 실험적인 기교와 문장을 통해 경성을 소설로 기록했던 소설가 박태원의 이야기는 그의 소설 속에서 살아 숨쉬어 후대에 그 옛날 경성을 살았던
조선인들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